너 알고 있었지? 그 아이가 우리 손주 아니라는 거. 어떻게 10년 동안이나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 내 손주라고 믿고 첫걸음부터 모든 걸 지켜봤어. 아픈 날에도 웃는 날에도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지 알잖아. 그런데 정말 네가 그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거야? 진짜 손주는 네 집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걸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한정순입니다. 10년 동안 품어온 손주가 제 손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연이는 제 첫 손주였어요. 아들 성우가 30 무렵에 결혼해서 낳은 제가 55살에 처음 본 손주였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그 아이를 제 손주로 키웠어요. 첫걸음마, 처음 할머니라고 부를 때 유치원 입학식까지 다 함께 했죠. 며느리 서진이가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도연이는 거의 제가 키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이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뒤집어졌어요. 도연이가 10살이 되던 해봄,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혈액 검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가 이상하니까 보호자가 와야 한다고요. 성우랑 서진이랑 셋이서 병원에 갔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입양하신 건가요?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낳은 애인데 무슨 입양이냐고 했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도연이의 혈액형이 부모님 두 분의 혈액형으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고요. 성우는 O형이고 서진이는 O형인데 도연이는 AB형이었어요. 그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가 10년 동안 키운 이 아이가 매일 할머니라고 부르며 제 품에 안기던 이 아이가 우리 손주가 아니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그날 밤 우리는 출생증명서를 찾아봤어요. 서울 강북구에 있던 미래산 부인과라는 곳이었죠. 지금은 문을 닫은 병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진짜 손주는 어디서 자라고 있었던 걸까요? 그 아이는 지금 누구 품에서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성우가 조사를 시작했어요. 10년 전 그날 밤 그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죠. 그날 밤에는 산모 2명이 거의 동시에 아이를 낳았다고 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뭔가 잘못된 거였죠. 그런데 며느리 서진이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성우가 병원 기록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서진이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괜찮다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자꾸 말을 돌렸죠. 그리고 어느 날 밤 서진이가 혼자 뭔가 서류를 보면서 우는 걸 봤어요. 저는 서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서진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도연이가 5살 때 서진이가 갑자기 혈액형 검사를 하자고 했던 일. 그때 성우가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했었는데 서진이 표정이 묘하게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또 도연이 학교 서류를 정리할 때마다 서진이가 유난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이상했죠. 마치 뭔가 틀린 게 없나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씩 도연이를 보는 서진이 눈빛이 불안해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서진이한테 다시 물었어요. 너 알고 있었던 거지? 우리 도연이가 우리 손주가 아니라는 걸. 서진이는 한참을 입을 떼지 못하다가 결국 무너졌어요. 울면서 고백했죠. 3년 전이었대요. 도연이가 7살 때 유치원에서 넘어져서 이마를 다쳤었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간호사가 혈액형이 AB형이라고 했대요. 서진이는 그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자기는 O형이고 성우는 O형인데 AB형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날 밤 서진이는 인터넷을 찾아봤대요. 그리고 확신했대요. 도연이가 자기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런데 왜 말을 안 했냐고 성우가 소리쳤어요. 3년 동안이나. 서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말을 해요? 7살짜리 아이한테 넌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아니라면 진짜 우리 아이는 어디 있는 건데요? 서진이는 밤마다 혼자 울었대요. 도연이를 보면 사랑스러운데 동시에 미안하고 또 무섭기도 했대요. 어디선가 자기 진짜 아들이 다른 엄마 품에서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대요. 그래서 혼자 조사를 했대요. 출생 당시 같은 병원에서 출산한 다른 산모를 찾으려고 했대요. 1년 전쯤 인터넷 맘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한 사람이 연락을 해왔대요. 그 사람이 이현주 씨였어요. 그 사람 아들도 혈액형이 이상했대요. 이현주 씨는 B형이고 남편은 O형인데 아들이 O형이었던 거죠. 두 사람은 확신했대요. 아이들이 바뀐 거라고. 그런데 이현주 씨가 말했대요. 자기는 이제 와서 아이를 바꿀 수 없다고요. 10년 동안 키운 아이를 어떻게 남의 아이라고 내놓느냐고요. 서진이도 마찬가지였대요. 도연이를 보면 10년 동안의 추억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포기하냐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냥 모른 척하고 살기로 했대요. 저는 서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나면서도 이해가 됐어요. 며느리도 엄마였으니까요. 10년 동안 키운 아이를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범인이 아니었어요. 두 아이 모두를 지키고 싶었던 거였죠.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성우는 바로 이현주 씨한테 연락했고 우리는 그 집을 찾아갔어요. 거실에 10살쯤 돼 보이는 사내 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이현주 씨가 소개했어요. 민재라고, 자기 아들이라고요. 저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성우 어릴 적이랑 똑같았거든요. 눈매, 코, 입모양까지. 이 아이가 우리 진짜 손주였어요. 민재는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엄마, 이 사람들 누구예요? 이현주 씨는 대답을 못하고 울기만 했죠. 성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고 싶다고요. 그때 이현주 씨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자기 언니가 그날 밤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대요. 언니 이름은 최미란이었어요. 최미란이 두 아이를 신생아실로 옮기는 일을 맡았었대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을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고의로요.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이현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가 당시에 도박빚이 수천만 원 있었대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돈을 받고 아이를 바꿔치기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두 가정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다니? 성우는 바로 최미란을 찾기 시작했어요. 알아보니까 지금은 캐나다에 있다고 했어요.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연락했죠. 최미란은 처음엔 모른다고 잡아댔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자 결국 인정했어요. 자기가 아이들을 바꿨다고요. 빚을 갚아야 했다고요. 한 브로커가 3천만 원을 준다고 했대요. 그 돈이 너무 절실했대요. 그래서 그날 밤 두 아이의 이름표를 바꿨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들으면서 숨이 막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성우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정식으로 받기로 했어요. 결과는 역시나였죠. 도연이는 우리와 혈연 관계가 없었고 민재가 우리의 진짜 손주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했어요.
이제 민재를 데려와야 하는 건가요? 그럼 도연이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도연이 자는 얼굴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10년 동안 쌓인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민재요. 어디선가 낯선 엄마 품에서 자란 우리 진짜 손주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심리 상담사와 변호사를 만났어요.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갑자기 가족을 바꾸는 건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천천히 접근하기로 했어요. 먼저 두 가족이 자주 만나서 아이들이 서로 친해지게 하는 거였죠. 처음엔 도연이한테 민재를 친구로 소개했어요. 우연히 알게 된 형이라고요. 두 아이는 금방 친해졌어요. 좋아하는 게임도 비슷하고 이야기도 잘 통했죠. 몇 주 동안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주말마다 같이 공원도 가고 밥도 먹고요. 아이들은 정말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연아, 민재야. 너희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사실은 말이야, 너희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어. 너희가 원래 가야 할 집이 바뀌었던 거야. 도연이가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우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도연이는 원래 이연주 이모네 집에서 자라야 했고, 민재는 우리 집에서 자라야 했다고요. 도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누구 아들이에요? 이연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원래 내 아들이야, 도연아. 도연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싫어요. 저는 할머니 손주예요. 할머니. 그 아이는 제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도연아, 할머니도 너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는다고. 민재도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았고 우리 어른들도 상담을 받았죠. 결국 우리는 공동 양육을 하기로 했어요. 도연이는 이연주 씨 집에서 주중에 생활하고 주말에는 우리 집에 오기로 했어요. 민재는 반대로 우리 집에서 주중에 생활하고 주말에는 이연주 씨를 만나기로 했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그게 최선이었어요. 도연이는 한동안 힘들어했어요. 자기가 버려지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도연이를 데리러 갔어요. 이연주 씨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도연이가 나오면 꼭 안아줬죠. 도연아, 할머니가 왔어. 우리 집에 가자. 도연이는 점점 밝아졌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느낀 거죠. 민재는 조심스럽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저는 너무 울어서 밥을 못 먹었어요. 10년 만에 진짜 손주한테서 듣는 할머니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최미란에 대한 법적 조치도 진행했어요. 재판에서 최미란은 계속 울면서 사죄했어요. 미쳤었다고, 돈이 너무 절실해서 그랬다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이 사람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요. 최미란은 업무상 과실과 문서 위조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는 없었죠. 그리고 병원 측도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10년을 돌려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잘못을 인정받은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도연이는 이제 11살이 됐어요. 이연주 씨네 집에서 잘 지내고 있고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요. 오면 여전히 제 품에 안기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이 아이는 영원히 제 손주니까요. 민재도 11살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됐어요. 학교 끝나면 저랑 저녁 준비도 하고 가끔 이현주 씨한테 가서 주말을 보내고 와요. 돌아오면 꼭 제 손을 잡아요. 할머니, 역시 집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요. 두 아이는 이제 진짜 형제처럼 지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같이 놀고 온라인 게임도 같이 해요. 생일이 똑같으니까 생일 파티도 함께 하죠. 두 가족이 모여서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럴 때마다 행복해요. 어떤 사람들은 물어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남의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도연이는 남의 아이가 아니라고요. 10년 동안 제가 키운 손주라고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시간이 가짜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민재요. 민재는 비록 1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제 핏줄이에요. 그 아이한테 못해준 10년을 이제라도 보상해주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두 가족이 함께 바다로 여행을 갔어요. 도연이랑 민재가 바닷가에서 물장난치는 걸 보면서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선택이 옳다고 믿어요. 두 아이 모두 상처받지 않고 두 가족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어제 민재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손주 맞죠?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당연하지. 넌 할머니의 진짜 손주야. 그리고 도연이도 할머니 손주고. 민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럼 저는 손주가 2명이네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맞아. 할머니는 손주가 2명이야. 둘 다 소중한 내 손주들이지. 민재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도연이한테 전화해서 자랑했죠. 도연아, 우리 할머니 손주가 우리 둘이래. 전화 너머로 도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연하지. 우리 할머니 최고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가족이 뭘까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인 건 아니에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아껴주고 힘들 때 기대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죠. 내일 모레면 두 아이 생일이에요. 11살이 되는 날이죠. 두 가족이 모여서 파티를 할 거예요. 케이크에 초를 11개 꽂고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때 저는 두 아이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말할 거예요. 도연아, 민재야. 너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비록 복잡한 방식이었지만 너희 둘 다 할머니 인생의 축복이야. 할머니는 너희 둘 다 사랑해.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을 거야. 피는 속일 수 없지만 10년의 정 또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알아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바꿔치기 된 손주라는 이 끔찍한 사건은 결국 더 큰 사랑을 배우게 해준 계기가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하지만 가장 따뜻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지켜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